그 다음에는 이제 손해전보제에 대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이렇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손해배상은 손실보상보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한 문제, 손실보상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예상해야 됩니다. 자, 국가배상법 내용 봅시다. 1번 틀린 거. 공무원의 범위 묻고 있어. 공무원이란 신분이 공무원인 자만 말하는 거 아니죠? 공무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거에 해당하는 예를 골라봐라. 응? 통장. 뭐야? 또 교통할아버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네. 자, 2번. 설령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도 상관없다. 그게 통장 같은 사람, 교통할아버지 같은 사람. 그래서 3번, 다 써있구나. 3번이 답이야. 근데 왜 3번 답이야?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어요. 판례가. 응? 그래서 X. 의용소방대원 제외. 통장하고 교통할아버지는 인정했어. 응. 그러니까 통장이 업무 수행 잘못했다. 그러면 통장한테 업무를 맡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직무의 범위. 직무란 두 번째 줄.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이게 포인트야. 다만 뭐만 제외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 요거는 이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 안 시켜. 그러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에 따른 피해는 민법에 따라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할 수는 없다 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이 판례 워낙 많이 쓰이는 거라 계속 나오게 될 거야. 자, 지문 2번 틀린 거. 자, 헌법재판소에서 잘못 판정했다는 얘기야. 응? 오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 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했음에도 지나서 청구한 걸로 오인해서 아예 심사도 안 해서 각하시켜버렸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후의 구제 절차가 헌법 소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이거 바로잡을 절차가 안 남아있어. 그럴 때는 헌재재판관이 잘못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돼? 상대방은 적어도 국가기관으로부터 판정을 받아볼 기회조차 상실했어. 그래서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해야 된다 판결한 거예요. 응?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가? 직무 집행행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오로지 외형, 객관적인 외형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속사정은 안 따진다. 응? 그래서 마지막 줄에 뭐야? 두째 줄 끝에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그는 직무집행행위다 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뭐는 안 따져. 셋째 주로 실질 내용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는 행위인지 아니지 안 따진다. 또 행위자가 공무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안 따진다. 또 여기다 더 붙이면 피해자가 공무수행하는 걸 아니라는 걸 알았을지라도 그런 것도 안 따진다. 오직 뭐만 본다? 객관적인 외관만 보고 판단한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가해 공무원이 누군지 못 밝혀도 상관없어. 그것이 크게 봐서 공무원 측에 의한 행위였다라는 것만 인정되면 되지 가해 공무원이 누구냐는 안 따진다. 특정 못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가해 공무원 특정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4번은 4번이 답인가 보다 그러면 그죠? 4번은 뭐야? 아니 공무원이 법도 모르고 관계법이니까 자기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도 알지 못하고 또 공부도 안 해요. 필요한 지식도 못 갖춰서 법 해석 잘못해서 위법한 처분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법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게 자기 관련 업무 배워야 될 거, 그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안 했다면 과실이 있는 거로 봐야 된다. 응? 그래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X. 과실이 있다. 응? 어느 때는 근데 과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제 그때 법 해석 잘못했어. 그래서 위법한 처분을 해버렸어. 근데 두 가지는 안 와. 여기처럼 일반적으로 자기 담당 업무와 관련된 법도 모르고 뭐 이랬을 때는 요 과실이 있어. 행정공무원에게.
근데 법이 너무나 어렵게 돼 있고 해석도 막 분분, 뭐 판결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어느 견해를 따라서 법 집행했는데 이게 나중에 잘못된 해석이었다고 위법한 처분 이렇게 나오면 그 정도까지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그 정도에는 공무원에게는 과실을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 문장도 나오게 될 거야 있다. 자, 4번 답이야. 그러면 문제 3번 틀린 거 고르래. 자, 가의 핵심은 뭐냐면 가 행정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했대 공무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공무원은 상급기관이 업무 처리 기준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조직 내부에서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징계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상급기관이 정한 행정규칙대로 했는데 위법으로 판명이 났어. 그러면 그 공무원에게 잘못 있다고 할 수 있냐? 그 공무원에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상급기관이 만든 행정규칙 잘못 만들어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키워드 행정규칙에서 정한 처분 기준대로 했다면 결론이 물어와야 돼. 과실 없다. 부정. 맞는 거야. 자, 가, 오. 그 다음에 나는 뭐야? 자, 항고소에 취소됐대. 항고소에서 취소. 그러면 항고소에서는 뭐만 따져?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만 판정해요.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이다 인정했으니까 취소했는 거야. 근데 항고소는 위법만 인정하지. 근데 손해배상은 공무원 행위가 위법이고 그 위법하게 한데 뭐가 있어야만 배상 책임 인정해? 고의 또는 과실. 여기는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 또 있어야만 배상 판결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항고소에서는 위법만 인정했단 말이야. 취소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고의 과실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또 따져서 따로 또 판단해야지. 항고소에서 취소되었다고 곧바로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건 또 분석을 해봐야 돼.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응? 그래서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판결문이야. 그러면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다. 그러므로 바로 그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 응?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 바로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X. 가는 맞네? 나는 틀렸고 다는 첫째 줄 법령 위반 속에는 뭐야? 꼭 성문법 위반하는 것만 말하나? 불문법 위반, 일반 원칙 위반 이런 거 다 포함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하는 것만 법령 위반인가? 해야 될 의무 있는 조치를 안 하는 것도 포함. 그래서 부작위도 포함되는 거야. 일단 법령 위반에는 부작위도 포함. 그런데 해야 될 의무 있는데 안 하는 거 법에서 해라 하고 의무 정해놓은 거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배우잖아. 국민의 생명이체 재산 급박한 위험에 처해져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법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의무 정해놓지 않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런데도 안 하면 그거는 부작위로서 위법한 부작위로서 배상 책임 인정. 응? 그래서 어떻게 돼? 두 번째 줄에 공무원이 뭔가를 해야 될 자기 의무, 해야 될 의무가 성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럴 때 안 하면 위법한 부작위, 국가배상 책임 인정할 수 있다. 응?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우리 저 공부하는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야에 가난한 사람 무허가 주택 지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번지수 부여하고 막 우편물 배달하고 관리해 온 이상 저 암석 이거 위험한데 그거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고 안 하면 안에서 발생한 사고 배상 책임이 있다. 이 논리가 똑같은 거야. 성문의 법우 명시는 의무가 없지만 위험 방지 조치해야 될 의무 있는 거지. 자, 다 올스 라의 키워드는 뭐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러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만 배상 책임자가 아니라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고 근데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지. 국가한테 청구할까? 가해공무원한테 청구할까? 근데 국가를 선택했어. 그래서 국가한테 배상을 받아갔어. 그러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으면 공무원한테 구상할 수 있다. 그죠? 반대로 경과실만 있으면 그냥 국가가 배상 받고 배상해주고 끝내는 거지. 그래서 구상 못하죠. 자, 오라. 그러면
또 있네. 뒤에 일단은 틀린 거 나 틀렸다. 그죠? 그 다음에 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더 있겠네. 나 들어가는 건 2번밖에 없네. 답은 2번이겠군요. 근데 마는 고의 중과실 맞네. 이거 조금 아까 얘기했죠.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어. 공무원한테 청구할지 국가나 지자체한테 청구할지. 마 옳고. 바는 자 첫째 줄 민간인하고 군인이 공동 불법행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군인이 운전하는 트럭과 민간인이 운전한 차하고 사고가 났다. 근데 민간인도 잘못, 운전자인 군인도 잘못. 근데 누가 피해자가 됐어? 그 군인이 운전자인 군인이 운행하던 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군인이 피해자가 됐지. 그러면 이 피해자는 군인이니까 직무 수행하다 다친 군인, 사망한 군인이야. 이 군인의 유가족은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민간인한테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근데 민간인한테 손해배상 해달라고 전부 배상해달라고 청구했어. 손해 전부. 민간인이 다 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인이 뭐야? 그 피해 군인한테 발생한 피해는 전부 내 잘못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가해 운전자 군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내가 잘못한 부분은 40%, 가해 운전자 군인이 잘못한 부분은 60%. 그러면 그 운전자 군인이 잘못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내가 다 배상해 줬다. 그러니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간이 나한테 국가가 줘야 맞다 하고 국가에 청구. 근데 대법원은 안 된대. 그죠? 안 된대. 즉 민간인은 피해 군인한테 얼만큼만 배상하면 된대. 자기 잘못한 40%만큼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되지. 왜 가해 운전자 군인이 잘못한 부분 왜 그것까지 배상하느냐? 그건 네 책임 아니다. 그죠? 그리고 지가 다 배상해 놓고 국가한테 달라고 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이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대법원까지 껴야 돼. 대법원은 이때 어떻게 돼? 끝에 가면 민간인은 가해 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 배상해줬다. 그래서 국가한테 그거 물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대법원의 입장은 없다가 와야 돼. 근데 대법원은 없다가 와야 맞죠. 있다라 그래서 X야. X. 있다라고 하려면 헌법재판소는 있다라고 봐. 헌재는 있다. 응? 근데 대법원은 없다야. 안 된대. 근데 주로 시험은 대법원 입장으로 많이 내. 응? 네. 이제 뭐 아주 높은 7급 이상 이렇게 높은 데 가면 이제 헌재하고 대법원을 막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문제 만들지만 보통 우리 구급 시험에서는 대법원 입장을 주로 내요. 응? 대법원 민간인과 군인의 공동 불법 행위. 그럼 결론 민간인은 뭐야? 가해 군인이 잘못해서 발생시킨 손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배상 다 해줬으니까 국가에다가 물어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나 봐. 2번이다. 4번은 틀린 거. 이번엔 국가에서 5주의 영조물이다. 영조물은 뭐 뜻 맞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공익 목적에 제공한 물건이나 시설을 가리키는 거다. 2번. 영조물은 공공의 영조물은 뭐야?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도 포함되고 뭐 정부 청사, 순찰차, 소방차 같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는 물건도 포함된다. 응?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 항상 내는 문제 중에 끝부분이 중요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응? 법적 권리를 가지고 관리하는 물건만이 아니라 법적 권리는 없어도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요 끝부분만 잘 유의하면 돼. 맨날 그게 끝부분만 바꾼단 말이야. 그것만 잘 유의해.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공공의 영조물은 동물, 가로수 같은 식물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 응? 자, 정답 3번. 문제 5번. 옳은 거. 자,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를 예측할 수 없었다든지
예측이 됐더라도 이게 시간적으로 이걸 뭐 사고 방지 할 수 없는 상황. 즉 회피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이때는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배상 책임 인정 안 한다. 응?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하면 생각나는 판례. 뭐 고속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타이어가 사고 나기 불과 뭐 한 10분, 20분쯤 전에 타이어가 떨어졌다. 그럼 고속도로 관리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 타이어가 떨어져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았더라 하더라도 그걸 제거하는데 이게 뭐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게 그 시간적 상황이었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러면 그건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도로에 타이어 떨어져서 일어난 사고 또 뭐 있었지? 뭐 쇠파이프가 날아와서 그 쇠파이프 똑같은 이치지. 예, 그런 거 쇠파이프 사건. 예. 자, 1번 맞고 2번은 키워드가 재정상의 제약 이꼬르 예산 부족.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성을 구비 못했다. 그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면책 사유로 인정 안 해줘요? 다만 그 안전성을 어느 정도나 구비했어야 되는지 이거를 따질 때 좀 참작을 해주지만 배상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2번 X. 그럼 1번이 답이구나. 옳은 거 고르았으니까 2번 X. 3번은 아이고 예. 야 이게 화장실 조금 창문 나가서 그 난간 사람들 거기 다닐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거고 거기는 원래 통로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 몰래 넘어가서 담배 피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 부모가 왜 거기에 왜 난간 설치 안 했느냐? 응? 거기는 원래 그 사람들 다니라고 제공된 데가 아니잖아. 거기까지 난간 설치 안 했다 그래서 하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자가 있다. X죠? 하자 있다고 볼 수 없다. 난간 설치 안 했다 그래서. 그는 원래 그 제공된 시설물을 통상의 용법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이제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X. 4번은 집중호우 익사. 근데 두 번째 줄에 그냥 50년 만에 내리는 최대 강우량의 비가 내렸다는 이유만 갖고 이 사고를 설명 못한다. 왜냐하면 비도 많이 왔지만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제방도로 관리하는 국가나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통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비만 많이 와서 사고 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뭔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한 것도 사고 발생 원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만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하자 있는 거로 봐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응? 4번 잘못 설명됐어요. 둘째 줄 끝에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설치관리의 하자가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 나온 거야. 응? 그래서 옳은 거 1번.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틀린 거. 야,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손해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 소멸시효 기간 3년입니다. 손해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2번이 답이구나.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송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거기 행정기관인 배상심의에 먼저 신청해서 결정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임의주의지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거쳐야 된다. 아니다. 거쳐야 된다. X.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선택사항입니다. X. 3번은 뭘까? 이거 뭐야? 위자료는 무조건 다 인정된다. 그러니까 생명 신체 피해 받아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배상 받을 수 있고 재산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다 인정되고 있다. 응?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송은 민사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게 판례야. 응? 그래서 문제 없고 답은 2번이었습니다. 7번은 틀린 거. 1번 아까 했고, 응?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했다.
단순한 사경, 그러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나 행정 지도 같은 것도 직무행위에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제외. 3번은 오로지 객관적인 외관을 보고 직무행위, 집행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그랬죠. 따라서 어떻게 돼? 아니 첫째 줄에 딱 자. 외관이 직무집행행위로 보여지면 이미 끝난 거야. 그건 직무집행행위로 인정돼 버리는 거야. 설령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안 속하는 행위라든지 행위자에게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 안 해. 오직 첫째 줄 외관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직무집행위로 인정돼야죠. 그래서 X.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법령 위반이라는 건 성문법 위반만이 아니라 일반 원칙 위반 등등해서 뭐야? 응?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위반을 다 포함한다 하는 뜻입니다. 판례상. 자, 정답 3번. 문제 8번은 틀린 거. 1번 또 나왔고, 응? 아까 했고. 2번. 여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직무행위로 포함시킵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 수사 중에 공문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거, 수사라는 직무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 또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훈계하던 중에 폭행한 거, 이런 것도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서 직무집행위로 봤죠. 그래서 2번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도 포함. 3번은 피해자가 이 행위자가 공무집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해도 그거 상관 안 해. 오직 뭐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망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죠. 피해자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 안 한다. 그것도 그래도 피해자가 이 공무집행하려는 의사가 없이 한 행위다 라는 걸 알았을지라도 직무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 X, 3번 X예요. 3번이 답이야. 그죠? 피해자가 아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무슨 사건이 있었어?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소원 청구를 했는데 제대로 기간 지켜서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기간 넘은 거로 오인해서 각하시켜버렸어. 근데 이 사람 그 기간 제대로 지켰다고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헌재에서 심사를 해줬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적어도 국가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 판단받을 기회조차 상실하게 됐다면 적어도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서 맞아요. 어차피 이 사람 제대로 심사해줘서 했더라도 기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할지라도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자, 3번, 4번 맞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은 틀린 거 올라라. 1번 공무원한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이미 국가가 배상해줬대. 피해자한테 물어내라. 구상할 수 있다. 2번이 답이구나. 부작위. 법에서 하라고 명시된 의무 안 할 때만이야. 법에 명시 안 돼 있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국민을 구조해야 될 의무 있는데 안 하면 위법한 부작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명시적으로 여기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게 뭐야? 국회가 만든 법률에 공무원 뭔 조치해라 이렇게 명시돼 있을 때만 그거 안 하면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배상 책임 인정한다? 예.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그 존재해야만 하는 거 아니야.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공무원의 의무가 명시돼 있는 것만 안 할 때 부작위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응?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인정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2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키워드가 공무원증 위조지? 이게 키워드야. 그럼 이거는 위조하는 행위는 내용 실질적으로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외관상으로는 직무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원래 그 공무원이 원래 공무원들 신분증 발급해주고 하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늘 하던 일을 하니까 외관상 직무행위 수행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공무원증 위조 두 번째 줄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로 속하지 않는 거지만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이거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요건 중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가 뭐 때문에 생겼어야 돼?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라는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피해가 생겼어야 된다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원인 결과관계가. 그치? 그럼 피해가 다른 원인에 의해 생겼으면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생겼으면 배상 책임 없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여종업원들이 화재가 나서 사망을 했는데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야. 대피를 못하게 돼서. 응? 근데 이 대피를 못해서 질식해서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관련이 있느냐? 소방과 관련이 있어. 그러면 소방 담당 기관이 이걸 제대로 그 직무를 수행 안 한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대피 못하게 돼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거지. 이 관할 그 시군구청의 행정공무원들이 여기 나왔듯이 모 의무를 위반 안 했, 제대로 안 했어. 응? 차절에 뭐 용도 변경,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고 무허가 영업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제대로 단속 안 한 건 맞지만 그 단속 제대로 안 한 거하고 이 질식으로 인한 사망 사고 피해 생긴 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응? 질식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소방기관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피해니까 소방 담당하는 데서 배상해야 된다 이거지.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응? 응.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 응? 질식 사망하고 사이에는 응? 인과관계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됐습니다. 자, 10번은 틀린 거. 자, 키워드는 국회의원이 입법행위. 그러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고 입법행위도 직무집행행위야.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공무원의 위법행위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제대로 헌법에 맞게 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었어. 근데 나중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위헌 이러고 결정 냈대.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곧바로 국회의원들이 고의 과실로 법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또 따져봐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헌법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법, 헌법에 어긋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고의과실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 어느 때는 인정될 수 있어? 국회의원들이 이 법 만드는 게 헌법에 위반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나다. 그렇게 되면 그건 입법할 때부터 고의가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국가가 배상 책임지지만 제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헌법에 다 맞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위헌 결정 나왔을 때는 국회의원들의 말하자면 고의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행위, 여기 뭐가 나왔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국회에서 굳이 법을 제정했다. 이건 뭐야? 헌법에 위반되는 게 명백한데도 법을 알면서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국회의원들에게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고의 또는 내지는 또 중과실 이런 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 입법 잘못으로 인해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해야 되겠지.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근데 끝까지 봐야지.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5.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라면 인정. 자, 그 다음에 2번은 법관도 공무원, 재판도 직무행위. 근데 법관이 직무행위인 재판을 하면서 법 규정을 안 따른 잘못이 있다 해도 그것만 갖고 바로 그것이 위법행위 해가지고 국가배상 책임 바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뭐가 있어야 돼? 여기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나를 따져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때만 인정? 법관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서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으면 모를까 단순히 법 규정을 안 따랐다 하는 것만 갖고 곧바로 여기도 고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5. 응?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응? 자,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이란 말이야. 첫째 줄. 재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 판결 나왔대요. 근데 검사는 뭐야? 열심히 증거를 모아서 이 사람이 범인 맞다 해가지고 이제 구속시키고 이제 재판까지 갔는데 법원은 증거 불충분 무죄 판결 내렸대. 그러면 그 검사 잘못한 거냐 이거지? 아니다 이거지. 단지 법원에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그 사람을 구속시키고 이렇게 재판받게 하고 한 거, 그것만 가지고 바로 이 검사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고의과실에 위법 행위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원래 검사의 일은 범인으로 보이는 자, 나쁜 자, 이 증거 모아서 처벌받게 해야 되는 게 검사의 직무야.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의 직무를 수행한 거지.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하겠지, 피해자는. 근데 이 검사의 직무행위는 위법으로 안 보지. 그럼 어떻게 돼? 피해자는 이때 보상해줘요. 피해자한테 그 하루 구속됐던 기간만큼. 그거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아니고 형사보상이라는 별도의 법제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돼요. 어쨌든 검사는 자기 할 일을 한 거다. 다만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고 무죄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검사가 잘못한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4번이 답이겠네. 자, 여기에 키워드는 첫째 줄 쭉 보면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의무가 부여됐단 말이야. 직무상 의무. 그런데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가 누굴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냐, 이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하라고? 사회 전체 공익만을 위해서, 아니면 행정직 내부의 질서를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 이거는 일반 개개인들 이익 보호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설령 공무원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어떤 개인에게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법에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안 진다는 거야. 그러나 법이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 의무가 뭐야? 개개인의 이익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 법이 정한 의무에 위반해서 개인에게 손해가 났다면 그 손해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개인의 이익을 침해받은 게 되니까 그때는 배상 책임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문장을 잘 봐. 자,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의무가 부여됐대요. 첫째 줄. 그런데 둘째 줄. 첫째 줄 끝에 뭐래?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가, 어떤 목적으로 부여된 의무래?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래. 여기서 결정적인 두 번째 줄.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래.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의무래. 이익을 위한 의무래. 그렇다면 설령 그런 목적으로 부여된 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해서 개인에게 손해가 난데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어느 때만 배상 책임을 지냐? 둘째 줄.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 부여한 거, 이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로 부여되어 있는 거, 그걸 위반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된 거예요. 셋째 줄.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안 진다라고 나와야 돼, 결론이. 그래서 부담한다 X. 그 다음에 11번. 이건 뭐 통장 뜨면 공무원에 해당하고, 그래서 또 전입신고서에 확인 도장 찍어주는 행위 직무집행 행위고, 그래서 뭐 공무원의 통장 공무원에 해당. 2번. 이거 뭐야? 훈계 중에 폭행, 아까 직무하고 밀접한 연관 있는 행위, 이것도 직무행위로 인정.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지? 이게 틀렸네. 이거는 원래 이 직무하고 밀접하게 관련돼서 일어나는 행위도 직무행위로 인정. 그러니까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판례상 다 인정된 거죠? 그래서 X. 3번은 아까 나온 거 있다.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영조물 범위 속에. 그 다음에 4번은 3년, 안날로부터 3년 했고, 정답 2번. 12번 직무집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직무집행에 포함되는 거다. 2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2번 정답 이제 뭐 기적으로 나온다. 옳은 거 1번이네.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아이고, 외관상만 중요한 거야. 첫째 끝에 실질적으로 직무행위냐 아니냐는 안 중요하다. 그것도 직무집행위로 봐야지.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X. 외관상 보여주면 인정하는 건데, 그죠? 4번은 역시 피해자가 알았든 몰랐든 이건 상관 안 한다.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다음에 13번은 틀린 거. 아이고, 아까 한 얘기 이제. 본래 직무와 그러니까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끝난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래서 X. 2번은 배상 주체 이꼬르 배상 책임자란 말이에요. 배상 주체, 배상 책임자는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라고 명시해놨죠. 그래서 2번. 한정하고 있다. 문제 없어요. 국가 또는 지자체예요. 맞아. 국가배상법은 2번 맞고. 3번은 첫째 줄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공무원도 배상 책임자야. 피해자는 공무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4번 배상심의 안 거치고 바로 소송 내도 된다. 민사소송으로. 이제 없어.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었어? 옳지 않은 거 1번이었죠? 예. 그 다음에 14번은 틀린 거. 아이고, 1번 맞지? 외관만 인정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가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가해 공무원에게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했는데 과실이 있었다. 이거 누가 증명해야 돼? 배상받고자 하는 피해자 측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응? 맞습니다. 원고가 피해자지?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일 걸 요건으로 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직무를 수행한 원인행위가 위법이라는 걸 말합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이 앞부분에 어떻게 직무를 수행했대? 적법하게 했다는 말이야. 법이 정한 요건 절차 따라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대잖아. 근데 결과는 뭐가 생겼대? 개인에게 피해가 생겼대. 그러면 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 행위가 위법하게 행해져서 손해가 나야 배상 책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적법하게 행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에게 손해가 났더라도 그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 공무원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즉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위가 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령 적법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그럼 이게 위법으로 바로 인정된다는 말이 돼버리는데 아니란 얘기지. 응?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면 그 공무원 행위는 법령에 적합한 것, 그 적법한 행위란 말이야. 여기까지 일단 자르고. 응? 그런데 그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공무원의 법 집행행위가 법 적합성, 즉 적법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된다가 X네의 결론이. 응? 우리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위법이라고 하는 건 그 직무 수행하는 원인 행위가 위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결과로 개인의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 적법하게 법대로 집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개인에게 피해가 생겼다. 이거는 배상 문제 아니라니까. 응? 그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줄 구체적인 입법 의무 부담.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말이 전제가 돼. 그러니까 이 앞에 거랑 뭐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모무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그러면 의무가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놔야 돼.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어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입법 부작이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안 만들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 법 안 만들어서 손해나면 국민의 손해나면 뭐야?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이거야.
전제 조건 이 끝에 결론이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되려면 첫째 줄에 지금 밑줄 친 부분 뭐가 있어야 돼?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응?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니까 안 만들어도 문제 안 돼요.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안 만든다. 그러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입법 부작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야. 자, 동그라미.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5번. 옳은 거 고르래. 자, 이제 아까 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1번의 중요 단어 뭘까? 응? 그래, 첫째 줄 행정규칙이 정한 처분 기준대로 했대. 어떤 공무원이 그 상급기관이 정해서 내려보낸 업무 처리 기준대로 처분했대. 그러면 이 공무원한테 과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 이거야. 핵심은 설령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다 위법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그대로 집행한 공무원한테는 잘못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과실 없다. 그러면 XG 1번 과실 인정된다 그래서 X야. 응? 그 다음에 2번은 맞네. 둘째 줄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 사는 작용은 직무행위에 포함 안 시킨다. 그건 민법으로 갈 일이다. 응? 2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3번 어디가 틀렸을까? 아이고, 첫째 줄 끝에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무 위탁받아 하는 거라도 상관없다. 그런 거 하는 자도 통장, 교통할아버지처럼 다 공무원에 포함시킨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X. 4번은 아까 나왔지. 공무원이 자기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도 모르고 법 해석 잘못해서 위법한 처분했다면 과실이 있다. 응? 과실이 있다고 해야지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과실 인정. X.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16번 틀린 거 고르래. 아까 나온 건데 영조물 동그라미 1번 끝에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X. 1번. 그 다음에 2번. 야, 김포공항 근처에 가서 살면 거기 뭐야? 소음 피해 엄청나대. 그 막 사람들 저 손해배상 소송하고 난리 났어. 근데 그거 알면서 갔어. 그래 알면서 갔다는 건 뭐야? 나 소음 피해 다 감수하겠다 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상 책임 안 질 수도 있고 배상에 덜 줄 수도 있다고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는 소음 피해가 문제될 만큼 크지 않았고 뭐 살만하대. 그래서 가서 타는데 사는 동안에 점점 소음 피해가 커져 못 견딜 지경이다. 그럴 때는 그거는 감수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 배상 책임 져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는 2번을 보니까 응? 첫째 끝에 피해자가 그러니까 엄청난 소음 피해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피해 다 감수하겠다, 용인하겠다 하면서 이주해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래. 그러면 결론이 뭐로 와야 돼? 그럼 배상 책임 안 해줘도 될 수 있다. 감수하겠다고 의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결론이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배상 책임 안 질 수도 있다는 말이야. 맞는 얘기야. 응? 자, 3번은 이거 아까 고3 학생 담배 피다 떨어져 죽은 거. 난간 설치 안 했다고 하자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자 인정 안 된다. 5. 4번 아까 또 나왔다. 집중호우로 50년 만에 최대 강우량 내렸다는 거 갖고 이 사고 설명 못한다. 따라서 이거는 뭐야? 하자 없는 거 아니다. 제방도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져야 된다. 이게 결론 아니야? 따라서 면책 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치? 할 수 없다. 맞네. 그러니까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는 17번은 갑자기 동떨어졌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네? 그냥 출제가 안 해서 그렇게 놓지는 않습니다. 네.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번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 그 신문고 요새는 엄청나요. 뭐 대학생들도 막 학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담감 느끼면 다 국민신문고에 다 올려요. 엄청나요 요새는. 응? 그러면 다 데려와 또 조치하라 보고하라 막 국민들 이 의견
이게 엄청 올라가요. 예. 자, 2번. 그 다음에 맞고 3번은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시정공고 받은 행정기관은 존중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 시정공고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4번. 근데 시정공고 받고 안 따른다. 그래도 국민권익위는 직접 시정조치할 권한까지는 없어요. 시정권고만 할 수 있는 거지 직접 시정조치할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시정조치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직접 시정조치 권한은 없다. 시정권고만 하는 거지. 그치? 자, 4번이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제도로 갑시다. 1번 손실보상 틀린 거. 자, 손실보상 헌법 23조 3항이 근거인데 23조 3항에 뭐라고 써있죠?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고 사용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사용 제한하는 거와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헌법 23조 3항은 국민의 보상받을 권리, 보상청권의 근거,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요건, 이거 다 뭐로 정하라고? 국회가 법률로 정하라고 규정한 거다 한 겁니다. 응? 그래서 보상 청구권의 근거,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방법, 국회가 법률로 정하라 하고 선언한 규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헌재가 그렇게 말했어요. 1번 동그라미. 2번. 자, 이번에 공용 수용 나오죠? 두째 줄에. 이거 뭐야?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 강제로 뺏는 게 수용이죠? 그러면 국민의 재산 강제로 뺏을 수 있으면 아무리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법으로 이거 공익사업이다.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틀렸어요. 즉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될까? 공공이익에 막대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공익사업, 즉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가 돼 있지 않다면 그 공용 수용할 수 없습니다. 실정법에 열거돼 있는 사업을 위해서만 재산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2번이 답이야. 실정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사업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2번 답. 그 다음에 3번은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던 사업 폐지됐어. 그러면 첫 줄 끝에 사업 폐지 등에 따른 보상 청구권. 이게 키워드야. 이 말은 공익사업 때문에 자기가 하던 사업 폐지돼가지고 보상받는 권리 있지? 그거 성질 뭐래? 공법상 권리. 그러면 보상금 달라고 소송하면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사업 폐지에 따른 보상 청구권, 공법상 권리, 당사자 소송. 이렇게 딱딱딱. 응?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첫 줄 끝에 개인 땅이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그거 국가 땅이 된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보상받는데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버린 편입된 토지 보상 청구권, 공법상 권리, 당사자 소송.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우리가 보상 청구 소송 요새는 대부분 당사자 소송 하는 게 많은데 예전에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고 판결한 것도 있어. 그런데 대체로 요새는 다 당사소송 얘기를 거의 다 내요. 응? 자, 그다음에 2번은 틀린 거. 자, 쉽게 말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두째 줄에 공공필요 나오지. 쉽게 말하면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이야. 공공필요 그 밑에서는 이거 뭐야? 더 쉽게 말하면 공익사업 한다고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요건. 이거 넓게 해석해야 돼? 좁게 해석해야 돼?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가는 거 좁게 해석해야지. 응? 근데 두 번째 줄 끝에 공공복리라는 단어 나오지? 응? 이게 이제 헌법 37조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사회질서의 공공복리를 위해 뭐 할 수 있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럼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야.
근데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할 수 있는 공공복리라는 개념보다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공공필요 더 넓게 해석해야 돼? 더 좁게 해석해야 돼? 좁게 해야지. 국민의 재산 뺏는 건 더 엄격해야 돼. 일반적으로 그냥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 어디 통행 못한다, 어디 뭐 이런 거 일반적인 제한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재산 뺏는 게 더 까다로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공필요는 공공복리보다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응? 이해됐어요? 국민의 재산 뺏는 건 더 엄격하게 좁게 봐야 된다. 그래서 넓게 본다. X. 그 넓게를 좁게. 1번. 그래서 답이에요. 넓게가 X야.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첫째 줄. 자,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수용한대. 근데 이거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해야 돼? 아니다. 첫째 끝에 보니까 뭐야? 사인, 예를 들면 사기업을 위해서도 수용하는 거 허용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여기 사인을 위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거 밑줄. 그럼 예를 들어서 사인을 위해서 인정하는 건, 야, 저 수도권에 있는 삼성 무슨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한대. 그런데 그러면 이전할 마땅한 터가 넓은 땅이 필요한데, 그러면 국가가 그 사기업 삼성을 위해서 공장 지방 이전하도록 그 지역의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줘요. 응? 이런 게, 이거는 이제 사기업을 위해서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는 거야?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공익 목적이 거기에 이제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기업을 위해서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개인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야. 사인을 위해서도 재산 수용권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 경향. 응? 그러면서 둘째 줄, 무슨 법에서도 이렇게 사인도 사기업도 재산 수용할 수 있는 권리자로 될 수 있다고 명시해놨어. 그치?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 헌법 위반 아닌 거로 본단 말이야. 응? 그래서 2번 동그라미. 3번. 야, 헌법 23조 3항에 따라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오직 국회가 만든 법률, 형식적인 법률이어야 되는 거냐? 그럴까 아닐까? 그렇다는 거야. 즉 헌법 23조 3항은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것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이거? 예? 반드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 이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 여기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5야 5. 그러면 답은 이미 1번 나왔고 4번은 어떻게 돼? 응? 자, 이거 공익사업을 위해서 재산권 수용해야 됩니다. 이거 사업 시행자 측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측에서 공익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 이거 증명해야 될 거지. 물론 재산 피해 보는 국민의 수용 그거보다, 그죠? 이익 형량해야 되는데 그 이익 형량해서 공익사업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사업 시행자 측이 유리해지는 거니까 입증해야 되겠지. 당연한 논리, 그지? 그래서 문제 없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번. 이번에는 손실보상. 뭐라고 나왔어? 손실보상은 오직 뭐만? 재산 피해만. 생명, 신체 피해는 보상 대상 아니다. 그죠? 맞죠? 손해배상하고 다른 점이 이거잖아. 손해배상은 뭐 재산 피해, 생명, 신체 피해 다 배상 대상으로 인정하는데 손실보상은 재산 침해만. 그 다음에 2번. 보상 대상 되는 재산은 현재의 재산 가치만 보상해준다. 따라서 그때 어때? 앞으로의 뭐 땅값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예상이 기대익은 보상 안 한다. 현재의 재산 가치만 보상한다.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상실. 근데 그 자가 이제 사업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막 수용하고 하는 거, 그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 그걸 인정하면 수용권 남용하는 거로 돼서 결국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상실, 그러면 끝에 이거 그 수용권 행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4번이 답이네.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문화적 학설 가치를 가졌다 해도 그 땅값을 보상하는 거와 그거만 하면 되지, 그 철새 도래지로서의 그 문화적 학술적 가치까지 보상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응? 첫째, 문화적 학술 가치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판결입니다. 재산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응?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문제 4번 틀린 거 올라라. 자, 1번 뭐가 중요할까? 응?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가하락. 어디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땅값 떨어지는 것 정도는 공익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되는 피해다. 보상 안 해도 된다는 게 판례. 지가하락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 범주에 속하는 피해일 뿐이다. 특별한 희생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가하락을 키워드로 삼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맞아. 2번은 자 2번 공공용물 나왔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까?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는 뭐야 해변의 백사장 같은 거야. 근데 그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한 거야. 근데 자유롭게 이용해 왔는데 어느 날 뭐야 거기에 개발한대. 그래갖고 이용 제한이 이제 한동안 이용 못하게 됐어. 그래도 그거는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피해 정도로 봅니다. 응? 그거까지 보상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 안 한다. 응? 그래서 결국은 이게 특별한 소신에 해당하냐 아니냐가 이제 쟁점이에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장 여기만 고친단 말이야. 틀리게 내면 특별한 손실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될 피해다. 이거예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3번은 무슨 단어? 자, 어디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그러면 뭐만 된 거야? 여기 공익사업인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이 진행되기로 결정난 곳입니다. 라고 고시가 됐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고시만 된 단계에서는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아직 안 된 단계예요. 고시만 된 단계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재산 피해가 아직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아직은 보상 청구권이 고시만 된 단계에서는 아직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보상 청구권이 생기냐? 피해자한테 사업에 실제 착수가 돼가지고 현실적인 피해가 생긴 때부터 보상 청구권이 생긴대.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이라는 공익사업 시행한다고 고시가 됐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에 착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단계에서는 아직은 그 보상 청구권이 그때 생기는 건 아니고, 어느 때 생긴데 실제 매립공사가 실행이 돼서 현실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응? 이 판례의 핵심은 보상 청구권이 언제 생기느냐 이겁니다. 응? 그래서 3번 5. 자, 4번은 이주대책이라는 단어로 잡으면 돼. 이주대책은 이제 공익사업 때문에 그 공익사업 한다고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거주하던 집 건물 소유자 있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공익사업 때문에 다 이주해야 되잖아. 그런 자들에게 딴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집이나 땅 마련해주고, 아니면 나중에 개발 마치고 나면 거기다 아파트 지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주 대책은 일종의 두 번째 끝에 생활보상의 일환. 이게 키워드야. 이주 대책 생활보상의 일환.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말해. 하여튼 이주 대책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정답 2번. 응? 그 다음에 문제 5번 틀린 거 올라라. 보세요.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자, 이주 대책을 실시 여부. 이게 문장이야. 이 말의 뜻은, 문장이 판결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국회가 법률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그 사업 때문에 이주하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입법자가 법으로 알아서 정할 재량 문제다. 일단 이 문장. 그래서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할 거냐 말 거냐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이거야. 응? 그러면서 자, 두 번째 포인트, 두째 줄 끝에 입법자가 어떻게 정해놨대?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해놨어요. 법으로. 이거는 입법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세입자는 사실은 그 집이라는 재산을 피해보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제외시켜놨는데 이주대책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하는 법 규정 만들었어도 이거는 뭐야? 재산권 침해 아니다. 그리고 세입자하고 집주인을 차별하는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다. 왜냐면 세입자는 재산 피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자기 집 이런 재산 피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외시켜놔서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고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 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면 우리 그러면 앞에 1번에서 자, 그 공익사업 지구 안에 집주인들 있지? 그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을 해서 딴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집과 땅 마련해주고 이런 게 이주대책인데 이거 우리 국회는 법으로 어떻게 놨어? 세입자는 아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집주인들한테는 이주대책을 실시하도록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정해놨어요. 실제 법은. 응? 그래서 그게 2번이야. 첫째 끝에 우리 입법자가 국회가 어떻게 해요? 사업 시행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를 정해놨어요. 응? 따라서 여기까지는 맞아. 의무로 정해놨지만 자, 이게 어디 때문에 틀렸어? 그러면 두 번째 줄 이주하는 자들에게 그 분양받을 권리 있지? 아파트 분양받권이라든지 땅 분양받을 권리 있잖아. 이거는 언제부터 생길까? 응? 그 법 규정 이주대책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하라고 정해놓은 법 규정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래. 그럼 언제부터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가 이제 이주대책 실시에 관해서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당신은 이주대책 대상자 맞습니다 하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만 그때부터 이주자에게 뭐가 나온대? 분양받을 권리가 발생한대. 응? 그러니까 이 문장은 두째 줄에 보면 국회가 법 규정 만들어놨어.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실시하도록 규정 만들어놨는데 두 번째 줄 그 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마지막 줄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 사업 시행자가 하여튼 간단히 뭐 사업 시행자가 이주자로 선정을 하는 결정을 내려줘야만 분양권이 발생한다. 응? 요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X야. 사업 시행자가 이주자로 선정해줘야만 이주대책 분양권이 생긴다고. 응? 자, 3번은 자, 첫째 줄 끝에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는 제외야. 대신에 뭐는 받을 수 있어? 주거 이전비, 쉽게 말하면 뭐 이사비 같은 거 주거 이전비 보상받을 권리는 법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 권리는 역시 공법상 권리,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4번. 자, 출발점 뭐야? 보상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보상액 산정. 자, 그 다음에 첫째 끝에 야, 토지 등 재산 가치의 변동이 생겼대. 그런데 이 재산 가치의 변동이 생긴 요인이 뭐 때문이냐? 이거에 따라 결론이 다르지. 그 앞에 걸 잘 봐야 돼. 가격의 변동이 생겼는데 뭐 때문에 생겼대? 그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가격 변동이 생겼대. 그러면 어떻게 된대? 주로 이제 가격이 오른 거와 관련인데 이거는 가격 그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오른 건 보상 금액에 포함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된다. 고려하면 안 된다. 제외시켜야 된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 고려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줄 앞머리, 그죠? 빼야 돼. 맞고,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돼?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 때문에 가격 오른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배제하지 않은 가격으로, 즉 포함된 가격으로 보상액 산정해야 된다. 두 가지 다 대비돼 있죠? 맞는 거야. 정답. 따라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6번 손실보상 틀린 거. 1번 아까 뭐 했어? 사인, 사기업한테도 그 사기업이 하려는 어떤 행위가 공익 목적 달성 필요성이 크면 법으로 정해놓고 사기업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도 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그때 어떻게 했었어? 오로지 뭐 국가 등 기관만이 주체가 돼야 되고 사기업 등 사인이 수용하는 거 허용될 수 없다? X. 사인에 의한 수용도 인정될 수 있다. 응? 물론 법률에 의해서나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 사인도 수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줬을 때 공익사업 성격이 크다고 해서, 응? 그래서 1번 X죠. 그 다음에 2번. 거기도 무슨 단어? 토지가격 하락, 지가 하락이잖아. 이건 보상 대상 아니다. 응? 특별한 손실 아니죠. 근데 3번은 생명 신체 피해는 보상 대상 아니다. 재산 피해만. 응? 4번 보상 방법은 현금으로만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도 허용된다. 자, 답 1번. 문제 7번 틀린 거.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돼 있는데 정당한 보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 피해 전부를 다 보상해야 된다는 완전 보상을 뜬다. 정당한 보상 이꼬르 둘째 줄 완전 보상.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개발이익이라는 단어가 앞부분에 나와. 개발이익,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격 오른 거야. 응? 가격 변동. 아까 가격 오른 거라고 했어요. 가격 변동. 근데 앞에 뭐 때문에 가격 올랐대? 공익사업, 그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올랐어. 그러면 아까 논리, 이거 보상금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돼? 빼야 돼? 빼야지. 이거는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 피해로 볼 수 없는 거야.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돼? 응? 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로 인정할 수 없다. 응? 보상 대상을 뺀다는 거예요. 논리 알겠죠? 응. 따라서 동그라미. 응? 말만 뭐 좀 딱딱한 말로 돼 있지. 이거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는 재산 피해로 볼 수 없다 이거지. 응?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고 3번은 첫째 줄. 야, 보상 땅값 보상할 때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돼 있어요. 표준 공시지가 플러스 뭐 물가 상승률 뭐 알파 해가지고 보상금 정해. 근데 우리나라 땅값 표준 공시지가가 어떻게 돼? 현실 시가에 너무 못 미쳐. 50%도 미달. 그래서 어떻게 돼? 응? 그 보상금 너무 낮다고 현실 시가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고 불만이 많아. 이게 어떻게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냐? 말이 많다고. 근데 어쨌든 이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이 정한 이유는 뭐야? 그 개발로 인한 공익사업 때문에 땅값 오르고 이런 걸 보상금에서 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라 기준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데 다만 표준 공시지가가 너무 현실 시가하고 괴리가 큰 거, 이게 문제니까 표준 공시지가를 자꾸 현실 시가에 맞춰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례에서 말합니다. 응?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요새 뭐 하고 있어? 뭐 아파트나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세금 매기는 그거는 기준 가격이란 말을 써. 그래서 아파트나 뭐 이런 집값 상향 조정했잖아. 그것도 이제 주로 초점이 그 고가의 주택,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야? 표준 공시지가를 또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한데, 어쨌든 이제 정부는 이게 그 가격, 그러니까 부자들 거 비싼 거만 좀 이렇게 많이 올리고 그렇지 않은 중저가는 거의 그냥 그대로 가는 쪽으로 많이 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국민이 뭐 오늘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런 걸 줄이려는 노력은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어쨌든 표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땅값 보상액 정하는 거 정당 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 동그라미. 4번 보자. 이건 법 규정이네. 첫째 줄, 이건 문제 없어. 보상금 산정하는 시점은 재결에 의해서 수용한다. 수용 재결로 보상금 정할 때는 수용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뭐 합의로 정할 때, 협의해서 정할 때는 협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이건 뭐 틀린 게 없는데 둘째 줄을 잘 봐. 가격 변동 나왔는데 앞에 원인이 뭐래? 해당 공익사업대. 이거 빼야 돼, 포함시켜야 돼? 빼야 되죠. 그러면 고려한다는 말은 포함시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틀렸지? 고려해야 된다. 이건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배제해야 된다. 빼야 한다. 응?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와야 되는데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X가 됐어요. 4번. 4번 정답. 그 다음에 8번은 옳은 거. 1번은 아까도 나왔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보상하는 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응? 1번 맞고. 2번 무슨 단어? 지가 하락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피해다. 근데 뭐야? 볼 수 없다? X지? 볼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럼 감수해야 되는 피해, 사회적 제약 범위에 속하는 피해,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하는 말이잖아. 따라서 2번이 X. 답은 1번이네. 1번. 3번 어디가 틀렸을까? 아이고. 고려해야 된다. X지. 빼야지. 고려하지 말아야죠. 4번은 공법상 걸리고 당사자 소송. 뭐 나온 것도 나왔다. 1번이다. 9번은 옳은 거. 1번 X. 개발이익 가격 올랐는데 가격 변동 생겼는데 공익사업 때문에 그럼 고려하는 거 빼야지. 배제하는 게 맞는 거야. 그 헌법 위반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오른 거는 지 노력과 상관없이 불로소득이야. 이거를 보상해주면 땅 투기하고 막 난리나. 이건 빼는 게 맞다는 거지. 응? 자, 헌법 위반 아닙니다. 위반된다. 끝에 헌법 위반된다. X. 2번 첫째 줄 민간기업 사기업한테 공익사업을 위해서 재산 토지 수용할 수 있도록 권리 주는 거 이거 위헌으로 안 봐. 위반되지 않는다. 답 2번이야. 3번. 자, 이게 맨 처음에 공익사업에서 내 땅 뺏어가는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이 있었어. 근데 나 승복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했어. 근데 이의 신청했는데 안 들어줘. 그래서 소송 간대. 뭘 갖고 소송 가야 돼? 대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원래의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갖고. 이게 원처분주의에 따르는 거야. 원처분 갖고 소송해야 된다. 그래서 3번 X 어디가 틀렸어?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이거 있지? 이거를 바꿔놔야 돼. 뭘 갖고 소송해야 된다고? 수용 재결. 이것만 잘 알아도 돼. 이의 신청에서 나온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수용 재결 갖고 소송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피고도 원래의 수용 재결을 한 토지 수용회를 피고로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하고 원처분주의. 응? 이 수용 재결이 원처분에 해당하는 거야. 내용적으로는 다 재결자를 붙이지만. 그리고 이 재결이 뭐야? 그게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원처분에 해당하는 원래의 수용 재결 갖고 소송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응? 그래서 X. 4번은 자, 이른바 두째 줄에 보면 생활대책이라는 단어가 나와. 생활대책은 공익사업 때문에 거기서 영업하던 사람들이 근거지 상실해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상가 해가지고 영업을 해야 될 때 그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예전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는 걸 생활대책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그럼 생활대책 이것도 뭐래? 헌법 문장 헌재는 이른바 생활대책이라는 조치는 헌법 23조 3항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하고는 다른 보상이래. 둘째 줄 끝에 헌법이 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그럼 포함되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고 봐. 그는 별도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상제도. 응? 별도의 보상제도. 헌법 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하고는 별개의 보상이다 이거야. 응? 그래서 포함된다 X.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다. 별도의 보상이다 라고 하는 거야. 생활대책, 이주대책 다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옳은 거는 2번. 아니야. 2번 맞아? 2번. 그 다음 10번. 아이고, 몇 문제 안 남았는데. 그죠? 자, 손실보상 틀린 거. 1번 생략. 하천구역 편입 토지. 그죠? 2번. 아까 법률로 써야 된다 그랬죠. 헌법 23조.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말하는 거지. 대통령령 조례 이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고 제한하는 거는 합헌이지만 문제는 뭐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서 자기 땅을 원래 목적대로 이용 못하게 되거나 자기 땅을 전혀 이용할 길이 막히거나 이런 거는 보상을 해줘야만 되는 정도의 피해다라는 뜻입니다. 응? 근데도 그런 가혹한 피해 발생하는데도 보상 규정 없이 감수해라 하는 거는 헌법 위반이다. 맞습니다. 거기 힌트가 다 있잖아. 두 번째,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당. 이러면 이건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피해니까 보상해야 될 특별한 희생으로 본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상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맞는 건데 보상 규정을 안 해놓고 보상 안 해주면 헌법 위반이다. 4번 아까 했어. 기대이익, 예상이익 이거는 보상 안 한다. 포함된다 그래서 X. 4번이 답이 됐네요. 그 다음에 11번 틀린 거 정당한 보상, 완전 보상. 2번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개발력. 아까 나왔다 지금 보상 대상 아니라고 합니다. 응? 3번 두 번째 줄 가격 변동이 있는데 공익사업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 내용 지문 계속 반복하고 있지. 3번 X. 3번이 답이죠. 자 4번은 무슨 단어? 첫째 끝에 야 보상금 결정 나 승복 못해 보상금 더 줘. 첫째 끝에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소송한대. 그럼 보상금 결정은 누가 내렸어? 토지수용위원회. 근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싸우지 말래. 보상금을 줘야 될 의무자인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하래. 따라서 키워드 보상금 증액 소송이야. 그럼 피고를 물어봐요. 피고는 누구만이다?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라. 토지수용위원회는 빼라. 응? 그래서 맞는 얘기. 네, 정답. 그래서 정답은 3번. 12번 옳은 거. 아이고 1번 X. 자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만 손실보상 안 한 대상 아니에요. 위법하게 건축된 건축물도 보상 대상이 돼요. 공익사업 지역으로 공익사업한다고 발표되기 이전에 지어져 있는 위법한 건물은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건물만이 아니라 위법한 건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1번 X야. 응? 적법한 건물이 아니면 보상 안 된다 이 말 아니야. 아니다 말이야. 위법한 건물도 보상 대상 될 수 있어. 1번 X. 2번은 아까 했다. X지. 현실적인 피해가 사업에 착수돼서 현실적인 피해가 생겨야 보상 청구권 그때부터 인정되는 거라고. 3번은 개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가혹한 피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 규정 안 두고 있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그랬어. 따라서 3번이야. 3번 옳은 거. 4번은 어디가 틀렸어? 판례에 따르면 보상의 원인은 언제나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공법적입니다. 근데 원인에다가 신경 안 써요. 발생한 재산 피해가 공법상 걸리면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되고 발생한 재산 피해가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야? 첫째 줄에 손실의 내용이 사건. 그 재산 피해가 사건 피해, 사건에 해당하는 재산권 피해야. 그럼 무슨 소송으로? 민사. 손실의 내용이 공권이라면 당사소송.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뭘 기준으로 삼아? 피해본 재산권의 내용, 성질이 뭐냐를 기준으로 삼아. 응? 왜냐면 손실을 피해를 주는 원인은 당연히 공법적이야. 그거는 문제 안 삼아요. 응? 그래서 X. 그러면 손실의 내용이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사법상 권리로 보기 때문에 4번 X. 정답은 3번. 자 13번 틀린 거 오르래. 자 다 왔다. 1번. 첫째 줄 끝에 뭐가 나왔어? 보상 합의. 이거 아까 협의 취득하고 그 땅값 주기로 한 거 이걸 보상 합의라 그래. 그럼 보상 합의 이꼴은 뭐야? 사법상 계약이야. 판례에 따르면. 자 보상 합의 두 번째 줄에 뭐 나왔어? 사법상 계약. 이게 딱딱 이어져.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사법상 계약은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당사자가 자유로운 사람 합의만 하면 그게 우선이야. 근데 법이 정한 보상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했대. 그래도 이거 그대로 유효야.
따라서 사법상 계약, 합의로 법이 정한 기준에 안 맞게 보상금 정했어. 더 많이 주는 거로 했어도, 더 적게 주는 거였어도 그대로 유효야. 정할 수 있는 거야. 자기네들의 합의로. 5야 5. 자, 보상합의, 사법상 계약, 법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보상금 정할 수 있다. 근데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합의했어. 그래 놓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나 법이 정한 것보다 또 적게 받는 거로 합의 잘못했어. 더 달라. 안 돼. 그래서 2번이 그거야. 보상 합의를 했는데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맞지 않게 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 추가로 법이 정한 기준만큼 보상금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먼저 뭐가 돼야 돼? 합의를 취소해야 돼. 그렇지 않는 한은 그 합의가 그대로 유효한 거기 때문에 추가로 더 달라는 건 인정될 수 없다. 2번 동그라미. 3번. 자, 사업 인정 고시가 될 당시에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보상 대상인 업자가 다른 그 지역 밖으로 이제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보상 역시 대상이 되는 거야. 자, 중요한 단어. 사업 인정 고시일 당시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에 공익사업 지구내 다른 토지로 장소가 이전되었더라도 여전히 보상 대상이 된다. 3번이 답이에요. 반대로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끝에 무슨 보상 청구권? 농업 손실 보상 청구권. 뭐 때문에? 공익사업 때문에 농업에 손실 입었어. 농업 손실 보상 청구권, 성질, 공법상 권리, 당사소송. 5. 그렇게 보는 거야. 그것만 해. 공법상 권리, 당사소송. 응?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장보다 맞는 건데 4번. 3번을 답을 하고 그 다음에 14번은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도로 만들어질 지역이라고 도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이게 적법하게. 그러면 개인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돼? 내 땅 수용해가고 땅값 보상금 주겠지. 그럼 나는 그 보상금 받은 거로 딴 데 가야지. 근데 지정만 해놓고 10년 이상으로 도로를 안 만들어. 그럼 땅 주인은 계속 뭐야? 도로 날짜리 땅으로 지정됐으니 뭔가 토지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적법하게 도로 만든다고 계획은 짜놨는데 10년 이상 사업은 안 하고 방치해놓으면 토지사가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이거는 뭐래? 이런 걸 부르는 용어. 이게 바로 수용적 침해. 수용적 침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보상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용적 침해. 그럼 여기다가 3번 수용유사 침해는 보상 규정 없는,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재산 침해를 가하면서도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로 침해한 경우야.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한 경우. 요걸 뭐라 그런다? 수용유사 침해. 수용유사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로 침해한 경우. 이거로 뭐가 될까? 위법한 침해. 그런 경우에도 보상해줘야 된다는 게 수용유사 침해 이론. 희생 침해는 적법한 작용 때문에 생명 신체 피해 입은 경우. 적법한 작용으로 무슨 피해? 그러니까 비재산 피해 입은 경우. 경찰관이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했는데 엉뚱한 시민이 범인을 쏜 총알이 엉뚱한 시민의 신체에 맞았다. 적법한 총기 행사로 신체 피해 입은 경우. 이런 피해를 보상하는 걸 희생 침해에 대한 보상. 이런 말로 쓴다. 자, 2번이 답. 15번 결과제거 청구권 한번 해보자. 이거는 행정작용의 결과가 위법한 결과가 나와서 그로 인해 개인이 계속 침해를 받고 있을 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옳은 건데 2번 틀렸어요. 결과제거 청구권의 내용은 원상회복 요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거다. 손해배상 X, 원상회복 요구입니다. 결과제거 청구권은. 그 다음에 3번도 X. 둘째 줄에 틀렸어. 지금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한 상태라야 돼. 그래서 위법 상태를 제거해서 적법한 원래 상태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침해 상태가 계속 위법인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위법일 필요까지는 없다. X.
4번도 X. 자, 결과 제거해야 될 의무자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행정주체. 국가 아니면 지자체 같은 행정주체.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항고소송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결과 제거 청구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의무자인 행정주체를 피고로 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청, 행정주체로 바꾸고 소송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응?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즉, 이 국민의 권리이익 침해하는 위법한 결과 상태는 우리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지만 사실행위. 그러니까 뭐 위법한 건물 철거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위법한 즉시강제 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실행위에 의해서도 위법한 권리이익 침해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행위로 인한 경우도 인정. 1번이 1번. 자, 아이고 조금 오버됐는데 오늘 그래도 부지런히 열심히 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심판 소송하고 아마 3차 분도 한 1, 2회 정도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응?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자. 수고했습니다.